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이제 이재명의 공천 개입.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불법이고 월권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제 직접 이제 공천에 개입하고 있어요. 정당은요. 우리나라 정당은 이제 국가가 대부분 이게 보조금을 주고 운영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국가기관에 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을 준수해야 되고 정당의 활동이 아주 민주적이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요즘 이렇게 자주 전화해가지고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당신은 의원님은 보니까 이게 2등, 1등 후보하고 뭐 20% 이상 차이가 나서 도저히 공천이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서 직접 불출마를 종용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몇 군데서 폭로인데 이거야말로 정당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불법이다. 민주적 정당 질서,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게 정당이 운영돼야 된다. 우리 헌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니면 위헌정당 해산되지 않습니까? 실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문학진이라고 있습니다. 문학진. 이 자는 이제 경기도 광주 을인가 봐요. 경기도 광주 을. 근데 지난달에 27일 이재명한테 전화 받은 걸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여론조사 현역들 공천 적합도 해가지고 이제 당원들 50, 개딸들, 그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50, 이래가지고 이제 적합도를 조사합니다. 이게 공천 점수 100점 만점에 40점이 40%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문학진한테 전화해가지고 1위 후보하고 문학진 의원 차이가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 한마디로 문학진 전 의원이 그랬죠. 이 말은 이제 격차 볼 때 당신은 공천이 어렵다. 불출마를 해라. 불출마를 권고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실제 이 문학진 전 의원도요.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제 이재명의 정무특보단장이에요. 상당히 범이재명계죠. 정무특보단장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 광주을에 누가 있냐? 안태준. 이름 많이 들어봤죠? 안태준. 바로 근데 이재명의 특보, 찐명 아닙니까? 찐명. 완전히 찐 이재명, 안태준. 이 자를 내리꽂기 위해서 공천 주기 위해서 이제 문학진, 당신은 이제 포기해라. 이 외에도 거기에 보면 이제 신동헌, 옛날에 광주시장 했던 신동헌, 그 다음에 박덕동, 경기도 의원 박덕동,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이가 전화해가지고 1위 후보 안태준이하고 20% 이상 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이 안태준이는 이재명이 찐명인데 좀 있으면 이 자도 곧 소환 놓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자가 여러 가지 이제 증거인멸이나 이재명과 관련해서 많은 뒤에 활동을 하고 있다. 상당히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걸로 제가 여러 차례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될지 사법리스크가. 근데 자기 척근 심으려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불출마를 압박하는, 이게 과연 월권이 아닙니까? 공천은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관위원장 임혁백이 허수아비입니까? 이게 문제고, 여기 맨 게 아니에요. 저번에 저희가 누가 잡나 할 때 우리 도봉 이야기 됐잖아요. 도봉은 이제 그때 우리 김재섭 위원장 소개했죠. 서울법대. 거기에 보면 이제 김건태 부인 있죠. 김건태가 3번, 부인 인재근이 3번. 이게 뭡니까? 부부가 돌아가면 이게 6번을 해먹는 인재근 자이. 여기 도봉 아닙니까? 이 인재근이도 전화 받았다는 거예요. 이재명입니다. 전화하면서 이게 또 저쩌고 이번에 공천이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요. 지금 소문에 하면 서른 있잖아요. 바른말 잘해서. 원래 근데 이재명한테는 눈에 가시죠. 이재명 저격수. 부천의 설훈 있잖아. 설훈.
아주 이자도 옛날에 가짜뉴스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입도 그칩니다. 서른도 아이고 이재명입니다. 당신 좀 이게 어렵겠다. 이랬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그때 그 송영길이가 돈봉투 뿌릴 때 넣었던 사람 아닙니까? 홍영표 친문이죠. 아유, 당신도 세대교체 우리 좀 해야 되는데 좀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불법적인 공천 개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재명이 이자가 이렇게 지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압박하면서 또 이게 임종석 전화는 안 받아. 임종석이가 어떻게 저렇게 이재명하고 통화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10번 이상 했는데도 안 받는다잖아요. 지가 전화할 때는 지 맘대로 하고, 그 다음에 곤란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지금 오늘 보도 보니까 임종석이 제가 컷오프 된다 했잖아요. 절대 이게 성동구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추미애를 우리 공천하자. 임종석 대신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 지금 이게 다루고 있잖아요. 이번 선거 아주 근데 저는 느낌이 좋아요. 조국이 오늘 뭐 설친다. 우리 예상했던 대로 아닙니까? 조국이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비례 전문 당을 만든다. 창당한다. 아주 이게 조국이 설치니까 또 우리 보수가 결집하잖아요. 그 다음에 추미애가 또 미친 듯이 날뛰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날뛰고 있죠. 우리 조국 추미애가 활약을 해줘야만 우리 보수가 삽니다. 저는 상당히 그 느낌이 좋은데, 이재명이가 임종석 전화는 안 받고, 그리고 자기 반대 세력은 직접 전화해서 압박하고, 이게 저는 이재명이가 불법적인 공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황당한 게 이재명이가 이제 아까 제가 홍영표, 서른, 그 다음에 뭐 인재근 이런 분들 전화해가지고 이제 공천 어렵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대 교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이렇게 공천 배제를 안 하고 줄라는 사람이요. 누구냐면 그 우리 유명한 정동영 있잖아. 정동영 전주에 아까 김인섭이 일부 한 것처럼 김인섭이가 소개지가 이재명 게 보니까 정동영이는 정치 교체하고 뭐 세대 교체하지 않았고 정동영이는 왜 안 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박지원도 아직 안 잘라. 박지원이 제가 이제 예식장에서 만났더니 비틀비틀 걷지도 못하더만. 비틀비틀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해. 80 넘은. 근데 박지원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게 추미애 아닙니까? 추미애 보수의 할머니 추미애 지금 이게 몇 선이냐고. 나이는 아니 세대 교체한다 해놓고 추미애가 나이가 많나요? 임종석이가 많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임종석이 자르고 추미애를 주는 게 세대 교체한다? 야, 황당하고요. 그 외에도 잘라야지. 정성호 자기 자장 아니면 사선, 정성호는 왜 안 자르냐고. 또 황당한 게 안민석이 있잖아. 안민석이 5선 아닙니까? 5선 동안 뭐 했냐고. 왜 안민석이는 안 자르냐고. 아니 이재명 대표 세대 교체하고 뭐 여기 제대로 물갈이 하려면 왜 올드보이 중에 정동영, 박지원, 그 다음에 자기 계보 추미애, 그리고 이제 그 정성호나 안민석이, 이 자들은 왜 세대 교체의 대상이 아니고 너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계속 전해서 압박을 하는가. 이게 문제고요. 저는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되면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공천 제대로 하기 힘들다 봐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역대 모든 총선은요, 공천을 누가 이게 공천답게 했느냐. 이름이 사천이 아니잖아요. 공천은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게 공천입니다. 공적인 거라는 거죠. 사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자님도 이게 정명, 이름을 바로잡는 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 공천이라는 이름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공천이라는 거는 공공, 사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고 공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히 하는 거. 이게 공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답을 해보세요. 임종석이를 컷오프하고 추미애를 공천한 게 이게 공천이냐 사천이냐 이거 한번 답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아니 본인 반대하는 서른 또는 홍영표 인재근은 자르고 그리고 이게 뭐 정동영 박지원 안민석 이자들은 공천하는 게 이게 공천이냐 아니면 사천이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이 모든 게 이재명의 사천이다. 자기 이익관계에 따라서 자기를 반대하면 무조건 잘라버리고 자기를 이게 빨아주고 편들어주면 공천 주는 이게 사천 아니냐. 이재명 대표 답을 해봐라 말이야. 이게 공천인지 사천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천이고 그리고 이게 또 경고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직접 공천에 개입하면 정당법이나 반환석에 처벌될 수도 있다. 뭐 정과도 이미 정과가 사범이고 재판받고 있는 것도 10몇 개고 앞으로 이게 기소가 예정된 것도 한 몇 개 있고 또 이게 정당법에 또 걸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게 이런 불법적인 공천 개입은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그 음하게 경고하고요. 이런 이제 저는 민주당의 사천 이런 이제 그 갈등 이게 그 상당히 민주당이 하나로 되기는 어려운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친명과 그다음에 그 친문을 포함해서 반 이재명 세력이 철저하게 두 동강 둘로 갈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거는 상당히 그 저희한테는 좋은 징조다. 좋은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